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은 연간 부수입이 2천만원 이상 되는 직장인이면 상위 몇 %일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주식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미국은 나스닥이 2.2%나 오르고 S&P 500이 1.4%나 상승을 했는데요. 엔비디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러더니 쭉 오후 들어서 빠지면서 코스피는 0.3%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0.6%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게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좀 빠진 모습으로 끝났습니다. 외국인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기관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어서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고객 예탁금도 연초에는 59조까지 확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52조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1월달 실적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지금 3.5%나 마이너스가 됐거든요. 그나마 코스닥이 2.1% 플러스여서 S&P 500이나 나스닥, 다우를 다 치고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월 달은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 2650 거의 가까웠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낮은 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보는 쪽들이 많았습니다. 그나마 KB가 2760까지 보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보다는 밑에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고르기를 예상하는 곳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많이 사고 KTNG, 네이버랑 카카오가 요즘 좀 올라오던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기관들은 카카오, 아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고 맥쿼리도 요즘에 기관이 조금 많이 사고 있어서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.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연간 부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6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 61만 명이 얼마나 되는, 어느 정도 비중인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1991만 명, 그러니까 약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. 물론 여기에 재벌 총수도 포함되어 있고 하겠지만, 그래서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급여 소득 말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소득에 대한 이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61만 명이거든요. 1991만 명 중에 61만 명이니까 전체 한 3% 정도 됩니다. 이 3%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이제 얻고 계신 분들인데요. 소득 월액 보험료는 이제 기본 소득 말고 이자나 배당, 임대 소득 등을 합한 그러니까 종합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보험료입니다. 이게 2011년도부터 이제 연간 7,200만 원 소득을 이제 초과하는 분들한테만 이제 부과가 되던 게 2018년 7월이 되면서 3,400만 원 초과로 이게 기준이 낮아졌거든요. 그러다가 22년 9월 달 되면서 연간 2천만 원 초과시부터 부과가 됐습니다. 저도 이때부터 내게 됐는데 하여튼 좀 속이 굉장히 쓰립니다, 사실. 보험료를 안 그래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추가로 더 내라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요. 이제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. 이제 만 원에서 1999만 원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2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 2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약 8% 정도 이게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된 거거든요. 7.09%에다가 이제 장기 보험료를 이제 구하는 공식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대략 한 8% 정도가 이제 건보료로 추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참 돈 벌기 힘든데 또 여기에 이렇게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죠. 사실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 꽤 부담스러운 숫자인 건 분명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부담하시는 분들이 19년에는 19만 명, 20년에 23만 명, 21년에 26만 명이었대요. 근데 이제 그 22년 9월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22년부터 59만 명
작년 10월 기준으로는 61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뭔가 다른 수입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. 이분들 이제 평균을 내보면 평균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굉장히 많이 내는 분도 있으니까 이 평균이란 게 조금 정확하게 보기엔 좀 어렵지만 말이죠. 그러면 제일 많이 내는 분은 얼마나 낼까를 한번 봤더니 소득 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. 이게 소득을換算을 해보면 연간 한 6억 8천 정도 이상을 아까 얘기했던 배당, 뭐 이자, 임대소득으로 얻고 있는 분들인 거고요. 뭐 어마어마한 분들인 거죠. 이분들은 한 4천 명 조금 넘는 전체의 0.02% 수준이라고 합니다. 24년에는 상한액이 39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소득이면 그래도 이만큼 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깝기는 똑같이 아까우시겠지만요.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제가 이제 뭐 배당주 투자한다고 하고 뭐 유튜브에서 다루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슈,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슈입니다. 지난 주말에도 뭐 이제 지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 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그 친구도 이제 투자를 꽤 오래 했던 친구인데도 이거 걱정돼서 배당주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. 뭐 물론 이걸 조금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당연히 좀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뭐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, 저는 근데 그런 이제 뭐 세금이나 건보료 지출보다는 현금 흐름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공포가 더 컸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내라면 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인 건데, 이게 줄어드는 것, 이게 끊기는 것, 아니면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싫으면 저의 자산들이 저 대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, 사실. 물론 이걸 줄이려고 뭐 조금 연구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,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. 이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. 그래서 그 남편분이 퇴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자가를 전세로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을 팔고 전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, 그렇게 하면 이제 목돈이 몇 억이 생기니까 그걸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셨고, 그전에도 뭐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던 분인 거죠. 근데 이걸 이제 큰 돈이 들어가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본인도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아무리 뭐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더 전문가들이나 더 좋은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좋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갑자기 몇 억을 투자하자?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저보러도 뭐 예를 들어서 한 3, 4억 있다. 뭐 어떻게 투자하실래요? 라고 하면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저야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은 낫겠지만 뭐 비슷하게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. 이미 당신 옆자리에 누군가는 뭐 이게 배당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3%.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옆에 3명은 벌써 그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. 뭔가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. 2천만 원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, 더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, 준비하고 공부하시다가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요, 맨날 쓰는 표현인데 꾸준함과 간절함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스스로도 제가 꾸준했고 꼭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컸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밥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도 그런 삶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